10억. 여러분에게 돈 10억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생각하는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의 평균 액수가 1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의 돈을 화천대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7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19개의 녹취록을 제출했고 거기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쪼개기 수사 말고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죠.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법인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선 국민의힘과 토건투기 세력의 합작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검찰, 보수언론, 토건투기 세력 간의 필연적 산물임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 녹취록의 등장, 실체 한 발씩 가까워지는 걸까요? 예, 주제어 첫 번째는 10억은 어디로입니다. 일단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의 이익금 중 10억 원 정도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관계자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라고 검찰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돈이 갔으면 로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특혜에 대한 대가? 네. 로비 자금치고는 10억 원이 그렇게 많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10억 원은 통상적으로는 제 전재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네.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숫자를 보고 나니까 예. 10억이 이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튼 10억 원의 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결국 녹취록 등을 통해서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유명한 천화동인 5호의 주인 정영학 회계사, 예. 이 대장동 싹3를 설계했다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결국 대장동 개발하게 들어가게 된 선수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승인해 주는 심판은 누굽니까?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이고 여기에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을 텐데 녹취록에 서로가 얽혀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로비 자금이 아니라 선수와 심판이 뒤섞여 있었던 금액이 아닌가 여러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과연 10억 원의 금액으로 끝난 건지 이 금액이 로비인 건지 더 많은 금액은 어디로 흘러갔을지에 대한 각종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봅니다. 일단 성남시 관계자가 만일 돈을 받은 게 맞다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인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계자에게 돈이 흘러 들어갔다면 이거는 성남시 산하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연루된 거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번 사건이 어찌되었건 화천대유의 국힘 게이트다 혹은 예. 법조와 국민의힘과 또 토건 세력의 삼각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 수익 배분, 예를 들면 50%는 성남도시공사가 50%는 여러 이 소위 컨소시엄과 화천대유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아직까지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50% 소위 이 화천대유가 속해 있는 민간 개발 이익 중에 10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 이 돈도 그 중에서 화천대유에서 나왔을 경우가 의혹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만약 이 정영학 회계사가 여러 가지 이 개발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혹은 이분이 뭐 설계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함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 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로비를 받은 해당 담당자는 당연히 이 소위 형사처벌 대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 설계 과정과 설계를 하는 과정과 이 수익을 단순 로비로 이 개인적인 어떤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공사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사장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받아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이 개발 과정에서 이 어떤 설계 변경이나 등등으로 이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일부 개인이 일탈행위를 했는지는 좀 확인해 볼 지금 필요가 있을 것 말씀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억 원은 대장동 수천억 원대 비리의 떡고물 일부 콩고물이고 그거는 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일부 먹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큰 건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이 10억이 이 정영학 회계사 본인 이 지갑에서 나냐, 소위 사재를 예. 털었냐, 그건 아닐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죠. 화천대유에서 나왔다면 결국 이 민간 개발사들의 개발 이익 중에 일부의 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게이트에는 결국 다를 바가 없다라는 주장인가요? 결국 개발 계획이 끝난 이후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그 로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단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두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시 팀이 있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심판입니다. 승인을 해주고 사업 설계를 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도록 버튼을 누르는 건 성남시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 이 한 팀이 있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관여되거나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건 단 0.1%도 없습니다. 현재 나온 정황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오히려 여기에는 유동규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성남시 때부터 같이 함께 있었고 경기도의 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내면서 한 언론에서는 이재명의 장비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가까운 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가 화천대유에서 사업을 예. 성공시키기 위해 돈을 10억을 건넸다면 심각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애당초 설계부터 도와주려고 했던 거냐 그 뒤에 대가성이냐 등등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선수의 개념으로 보면 이 선수의 개념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부터 다 얽혀 있는데 오늘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정영학 회계사가 애당초 이 사업을 실제로 설계하고 관장했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팀 예. 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 여기도 인사 추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심판이 있고 선수가 있으면 선수가 심판한테 잘 봐달라고 로비하는 게 기본적인 과거의 관례인데 선수랑 심판이 뒤섞여 있으면서 다 짜고 친 것 아니냐 예. 이런 의혹들이 점점 성남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 절차를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요. 이 기초지방정부에 이 도시공사가 개발 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과 개발 이익이 발생한 시점은 좀 구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제는 뭐 팩트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100% 민간이 해서 그 모든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LH 사장이 발언을 통해서 민간 개발에서 손 떼겠다 LH가 이 발언 2009년에 이미 나온 얘기고요. 그 당시에 이 성남을 지역구로 하는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를 압박하면서 완전히 손 떼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민간이 개발하려고 했던 것들을 2010년 6월에 성남시장이 예.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개발 계획을 이제 공영으로 민간 100%에서 민간이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 개발 이익을 5대5로 새롭게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죠. 이건 이제 팩트는 저희가 이제 논쟁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50대 50으로 이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의 수익 배분 구조가 나왔는데 그럼 이 민간 개발의 50%에 대해서 성남시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투자 지분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 이익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사의 그 컨소시엄을 했던 이 계약 약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는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50%를 공용 소위 이 성남시가 회수했기 때문에 소위 환원했기 때문에 그건 그 공적 책임을 다한 것이고요. 이후에 있었던 어떤 개인적 로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해서 만약 이 로비와 불법 정황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죄송한데 네.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하셨던 거에서 한 가지씩 네, 그러면. 한 가지씩 그래야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돼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거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한 일이에요. 도시개발 계획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장동에서 3개 컨소시엄 중에 하나를 선정한 것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일이고 여기에 컨소시엄 성남의 뜰에서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도록 설계했던 것도 국가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있습니까? 성남시가 한 일이에요. 여기에 같이 섞여져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반론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할게요. 시군구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반론하시죠. 건축심의위원회 그리고 공동위원회가 네. 이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있잖아요. 그건 잘 아시리라 보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도시공사의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냥 평가표에 맞춰서 당연히 선정하고 가장 이 공영개발로 환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 컨소시엄 선택하는 건 뭐 당연히 기계적인, 당연히 실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불법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거나 권한을 월권을 했거나 도시계획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침범해서 민간 개발사들을 뭐 억제거나 뭐 재판 과정에서 공산당 아니냐 너무 환원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뭐 말씀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이 불법적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야지. 지금 뭐 10억을 나왔는데 그 10억 출처도 제가 보기엔 민간 개발이거나 화천대유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준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성남공사가 가져간 거 아니야. 마치 성남공사가 비리로 인해서 도시개발을 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셔서 저는 도시개발 계획에 그렇게 한두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티키타카가 좀 안 되는데요. 말씀 길게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했으니까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유동규라는 인물이에요.
유동규란 인물이 과거에 민간에서 재건축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재명 후보를 도우면서 함께 이쪽 바닥에 들어왔다는 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장 하다가 예, 들어갔죠.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재명 성남시부터 이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애당초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던 기존의 팀들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략사업팀을 새롭게 만들고 구성해서 그들이 막대한 이득을 민간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네. 확인한 건 아니지만 보도에 네.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정도 사업을 하기에는 네. 크지가 않아서 일부 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추천한 인사를 채용했다. 네. 요게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인데 지금 아예 나오- 그 팀으로 다 한 이 건 아니고 공영 개발을 채용했다.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성남시에서 도시공사 설립하는 조례도 방해하고 막은 거잖아요. 예. 2014년이 제가 얘기를 4년 걸렸습니다.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본부장을 대상으로 어저께 이제 압수수색이 나가지 않습니까? 떳떳하고 문제가 없으면 왜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제 곧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텐데 시장이랑 매우 가까웠던 인사가 이 사업에서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도록 설계했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에 나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라고 하는 인물이 녹취록을 전달하면서 이 일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으니 사건의 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면 아마 지난 2016년보다 훨씬 더 국민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을 약간 제가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민주당 입장은 장경태 의원님의 입장은 1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도시개발공사에 있다면 그건 일부 저거고 이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국민의힘이 민간 개발을 공영 개발을 막고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뭐 관여돼 있다는 연루가 있으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거죠. 10억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기 예. 국민의힘 측의 입장은 이번에 나온 10억은 그 새끼줄이 맨 처음이 나온 거고 이 뿌리를 쭉 잡으면 이른바 성남시부터 쭉 한 이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라는 주장이신 거고. 네, 선수보다 심판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 그리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수에서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함께 나올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억 녹취록 등장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50억 클럽설이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50억 하면 생각나는 이름은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모모 씨가 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일단 다른 사람도 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봤던 사설 정보지의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고 그 안에 언론에 이미 이름이 회자되고 있던 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우선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리고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되었던 인물들, 그리고 민주당과 친분 있는 인사도 명단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 있는 인사가 있었고. 일단 50억 클럽설이 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그의 일당들이 50억씩을 누군가에게 줬다라는 거죠. 혹시 이 자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사설 정보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뭐 저도 못 보긴 했습니다. 못 보긴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긴 봤는데 알려주기 싫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보신 거하고 일단 4명 명단 있는 건 봤습니다. 뭐 몇 명 있긴 했습니다. 네. 성만 좀 근데 제가 박 보기엔 씨는 일단 들어간다고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고 대표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 의문의 일패가 생겼습니다. 어. 확실한 것은 곽상도 의원은 뇌물죄가 맞다라고 국민의힘 대표께서 예. 공인하신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지금 아직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건 예. 너무 썰이고 사실 이 정보지라는 게 말 그대로 지라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뭐 대단히 많고요. 제가 윤석열의 엑스파일 몇 개인 줄 아세요? 그러면 X개인 것처럼 X개. 뭐 잘 모르죠. 뭐 사실 제가 본 것도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게 엑스파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장 소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긴 하다. 다만 분명한 건 곽상도 의원을 실제로 말씀하셨고 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인사라고 하는데 민주당 당원만 80만 명입니다. 지금 저희 예. 신청한 선거인단만 210만 명인데요. 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친분이 있는 분들은 뭐 그래도 한 500만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보신 명단 중에는 좀 저는 우리가 없었어요. 흔히 우리 당. 언론에 예. 회자되는 언론에 나오는 주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법조인들은 좀 있으셨는데요. 민주당은 민주당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요. 너무 저도 이제 민주당을 아는 강조하시네요. 보좌관들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없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니 뭐 국민의힘은 줄줄이 나오잖아요. 윤석열 곽상도, 격투 원유철 대변인인데 뭐. 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곽상도 의원의 50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문제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 화천대유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50억 클럽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 받았을 거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 예. 명목으로 받았잖아요. 받았고 예. 누군가는 또 만약에 퇴직을 하고 나왔으면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퇴직을 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현실화가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예. 이면 계약을 했다던가 모종의 거래 내역들이 있었다는 것들은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50억 클럽이 있다면 50억씩 10명을 다 해도 5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수천억대 심지어는 더 나가면 거의 조 단위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는데 그 막대한 자금이 그렇다면 어디로 흘러갔을까에 대한 더 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 속도 좀 내야 되는데 이거 이런 방식으로 수사해서 진실 규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50억 클럽 있다. 그리고 일부 사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일단 민주당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영학 회계사가 이른바 녹취록. 정영학 회계사가 왜 녹취록을 작성했냐,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왜 만들었냐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분양 수익에 대한 배분 문제에서 열받아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천화동인 5호의 주인공이죠.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 중에 나온 내용은 챙겨줘야 한다. 일부 인사의 말을 듣고 법조계 유력 인사 이름을 따로 기록해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또 예. 이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좀 관여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의 어떤 이 소위 챙겨줘야 된다고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작년에는 뭐 예를 들면 전범민 의원에 대한 이 이진배 시티 조사도 해보고 또 박형준 시장에 대한 LCT 관련된 리스트도 조사하면서 또 이주환 의원도 소도시 개발 관련돼서 JTBC 고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 조사하면서 느끼는 건 대부분 다 이 토건 건설사와 이 정치계와 또 이 법조계가 항상 잘 커넥션을 잘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서로 챙겨주는. 정교하게 잘 준비를 하고 또 기획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전 같으면 공무원의 대가성이 있어야 이제 뇌물죄로 입증이 되는데 지금은 김영란법이 있잖아요. 네. 연간 300만 원만 넘어도 그렇죠. 대가성이 없더라도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경우는 걸리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이 사례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 개발 과정에서 뭐 도시계획 과정이든 혹은 어떤 시행 과정에서든 분명히 시행 과정도 있고 또 이 5천 세대가 정도 되는데요. 지금 박영수 특검의 따님도 집을 분양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분양권을 받는 것도 제가 보기엔 시행사가 대부분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최초 분양권을 구입하고 이 소위 전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분양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대부분 다 이제 추첨한 사람들을 찾고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시행사가 대부분 이 분양권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딱지라고 하죠. 딱지를 뭐 500만 원, 700만 원만 신청해서 청약해놔서 이제 받고 나서 분양권 당첨되고 나서 그걸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로 아마 챙기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저도 이 부분은 뭐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좀 밝혀 나갈 지금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던 거 다 밝혀야 되는데 그 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면 심각한 문제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문제들이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합리적인 추정인데요. 여기에 지금 만약에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게 하는데 누군가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딸려 나오는 사람 중에 권순일 대법관을 향해서 더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에서 최종적인 결정의 버튼을 만약에 누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인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로 넘어갈 때지만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의 확정 판결을 받고 정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또다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예. 대법원에서 맞습니다. 이제 무죄에 힘을 20 실었던 2심까지는 여기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대법에 가서 뒤집어지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핵심적인 역할을 권순일 대법관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단순히 고문료 명목으로만 돈을 받았겠는가?
등에 대한 합리적 추정과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 누군가가 역할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에 대한 딱 두 가지 내용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금방 밝혀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했던 선거법은요. 대장동 개발을 본인의 이제 치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한 선거법 위반 사례로 이제 뭐 이 소위 성공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성공 사례인 것처럼 포장했다라는 선거법 위반 관련된 판결이었고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제. 이 예. 해당 허위사실 도시계획 공표에. 그렇죠. 이 해당 도시계획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미 2016년 행정법원에서 3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성남시의 책임은 사실 없다라는 게 이미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뭐 3심 판결까지 났는데 제가 그걸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저는 정확하게 과연 이제 민간 개발사들의 개발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었으며 그 분배되는 과정에서 뭐 일정한 로비가 있다면 그 로비 받은 분들 처벌하면 됩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주 많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원천징수는 뭐 다 빼니까 세금 제외하고 그렇죠. 명목상.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일단 고문료를 월 1,500인가요? 꽤 받은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이 관련된 게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의 힘이 실어졌기 때문에 보답을 받은 거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곽상도 의원이 짜고 쳤냐? 네. 요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겁니다. 어. 사실은 2015년, 16년도를 둘러싸고 있을 때 네.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그 당시에 여권의 핵심적인 인사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원유철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고 당시 새누리당.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셨죠. 여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예. 핵심적인 인사이고 또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이 검찰에서 힘을 쓰고 있는 인사라든지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일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예.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다 얽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백날 얽혀져 있어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판을 이렇게 설계하고 예. 최종적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짜고 쳤다기보다는 네. 이쪽도 저쪽도 다 걸려 있다. 설계를 했다는 사람이 지금 남욱 변호사 미국 가 있는 사람, 추정되는 사람,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예.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지사와 얽혀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대장동 사업을 대상으로 과거에도 많은 이득을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 화천대유 등에 얽혀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의 말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과거에 있었던 토건 세력들 때문에 이거를 공공으로 개발해서 내가 이렇게 성남 시민에게 도움을 줬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옛날도 2010년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다행인 게 저희 예. 민주당 인사가 한 명도 없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있죠. 뭐 그분은 이제 15년 전 보좌관 혹시 민주당 15년 출신. 전에 총학사장 하실 때 집행부가 범죄 행위했다면 그거 책임져야 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면 오래전이다. 민주당 인사가 있다 박상도 그러니까. 의원님부터 없다니까. 시작해서 원유철 전 네. 이 미래통합당 대표님 또 신영수 의원님 뭐 동생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권순일 뭐 100보 뭐 50보 100보 양보해서 권순일 대법관만 만약 연루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좀 뭐 대응이라도 해줄 텐데 권순일 뿐입니까? 지금 최순실의 이 변호사였던 이경재 변호사님 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총장 또 박영수 윤석열 수사팀장을 지명했던 박영수 특검 강찬우 검사장 거기에 윤석열 지금 부친의 집까지 여기 다 화천대유에 좀 엮여 있지 부친의 집은 않습니까? 화천대유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이 부친의 집을 단독주택을 구매하는 그게 어떻게 과정이 있었는데요. 화천대유랑 관계가 있습니까? 뭐 일단 그건 일단 차차 누나가, 알려지게 누나가 샀다는데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조금 그렇죠.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이제 아마 차차 제가 보기에는 오래 멀지 않아서 국정감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일단 뭐 두 분이 쭉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전반적인 구조가 그런 부분이다라는 네. 부분이고 또 저희랑 하나는 연관 인사 물론 뭐 곽상도 의원이나 당시에 새누리당 주요 여권 당시 여권에 인사들이 연루될 수도 있지만 성남시는 안 연루돼 있겠냐. 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지사의 지금 과거 성남시도 연루돼 있다라는 게 이제 김병민 대변인의 제가 계속 주장인 거죠. 얘기하는 게 예. 심판의 영역과 선수의 영역이 다른데 선수도 다 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여권이든 야권이 있든 누구든지 걸려있으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중요한 건 심판의 영역에서 성남시에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했는데 하나만 예. 더 할게요. 했는데 오늘 갑자기 좀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아, 하거든요. 그래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혹시 원고 좋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이동외교 써 있잖아요. 아, 네. 그 얘기를 지금 좀 더 집중적으로 네,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 오늘 끊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